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고 싶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책을 읽는 양을 확보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백시영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실 수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백시영 원장님,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죠? 제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괴로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공부를 좀 잘해야겠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일정 부분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은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 관계가 훨씬 수월하구나. 이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몸소 깨달은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의 특성을 잘 파악하려고 하고, 이제 기억력도 좀 안 좋고 좀 느린 편이에요. 저의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조건을 가지고 성적이라든가 실질적인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학업이랑 어떻게 연결해 시킬지 생각이 없잖아요. 이거를 빨리 하신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도 같은 거를 많이 했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저 기억도 안 나는 것도 많은데, 그런 이 시도를 통해서 이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시도를 했더니 뭐 결과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공부에 관해서 계속 해나간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과학 실험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요. 저는 이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니까 약간 꼼수 같은 것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지금 선택을 한 것도 있었어요. 한문은 꼼수를 많이 부려가지고 깜지나 뭐 하여튼 여러 번 써가는 거는 그 복사지 같은 거 있어요. 그 먹지라고 하죠. 먹지. 네네. 먹지 대고 이제 쓰고 반으로 접어서 쓰고 막 이랬어요.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문은 잘 못하는데 선택을 했어요. 한문이 중요 과목이 아닌 것 같아.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뜻인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눈치를 보니까 한문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한문은 일단 좀 제쳐놓자 하고 이제 딴 데 집중을 했죠. 보니까 국어나 뭐 나중에 영어, 수학 이런 애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장님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생활이죠. 예, 같이 뭐 이제 같이 살아간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학원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네, 부분을 많이 맞습니다. 보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네. 느껴지는 거죠. 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분류를 잘 하신다. 중요한 것에 에너지와 자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신다.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나시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긴 되죠. 감정의 기복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제 성격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집중하는 거,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제 판별하고 거기서 집중해 보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냥 배우게 된 건데요. 일단은 제 자신을 잘 알게 됐어요. 이제 기억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계산의 속도라든가 이런 속도로 따지는 거를 하면은 내가 뒤처지는구나.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이제 깨달았게 됐어요. 운동처럼 한국의 매 뒤까지만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공부가, 저는 이제 거긴 못 갔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을 하면 거기서 또 나아갈 길이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아, 그럼 거기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가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작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맞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공부는 이제 세계책으로 잘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모든 분 통틀어서 제일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기억력은 그렇게까지 특출나시지는 않았다. 네. 그래도 이제 이게 가능한 거군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잘 보시잖아요. 보는 네. 눈도 좋으시니까. 그러면은 중위권도 안 되는 친구들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능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높은 레벨까지는 지능이 중요하죠.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거 되려면은 일정 수준 지능이 필요한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정도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뭐 수능 이런 것까지도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는 거죠? 뭐 영어를 보면 수능 1등급 높은 지능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도 있죠. 흔들리지 않은 마음가짐이죠. 점수가 높고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디테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제 디테일에 연연하는 게 그거로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공부 못하는 이유를 디테일에서 자꾸 찾아요. 이 교재를 써서 난 공부를 못한다, 저 교재를 써서 공부를 못한다. 시중 있는 교재들은 다 똑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상을 몰라요, 얘가. 제 스타일상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책을 꺼내서 네가 저번에 설명한 것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스스로 읽어봐라 하거든요. 중학교용 일자가 써 있으면 그럼 요거 들어있어, 이렇게 딱 펼치면 다 있어요. 교재라든가 어떤 특별한 노트북, 코넬 노트가 유명하대요. 저는 이제 코넬 다니면서 한 번도 코넬 노트를 들어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데, 그런 거, 그 특정 필기구 이런 거 보면 얘들아 그러진 말자. 특정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큰 줄기를 보는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면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큰 거를 잡고 작은 거는 뭐 잡으면 좋은데 다 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놔주는 거죠. 요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큰 거는 안 잡고 네. 가끔 흘리는 것만 이렇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 흘리기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거 취하고 세세한 거 이거는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네네, 맞아요. 맞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드네요. 네, 남원장님도 비슷한 경우라고 좀 봐요. 이제 세세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큰 거 위주로 좀 가고,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 아이의 정신 건강, 그리고 부모님의 정신 건강, 그리고 선생님의 정신 건강에도 다 좋아요. 그렇죠. 너무 세세한 거는 살짝 어느 정도 하고, 큰 거 몇 시간 책 읽었냐, 글 쓰기 위해서 생각했냐, 그걸 이제 꾸준히 유지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과는 안 나오죠. 또 선생님께서 이제 평소에 책 읽기 같은 거 중시하시잖아요. 방금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책 읽기의 중요성, 많은 학생들이 네. 중학교만 돼도 그때부터 잘 안 읽더라고요. 바쁘다고 자기 딴 거 해야 된다고.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신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몇 학년까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평생 해야죠. 네네. 그리고 학창시절은 계속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고 싶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책을 읽는 양을 확보하시면 돼요. 책을 몇 시간을 읽었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몇 권을 읽었냐, 이걸 쌓으면은 그게 실력이에요. 국어, 영어, 언어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요거로 귀결됩니다. 요거를 하지 않고 다른 격가지를 한다, 그러면은 성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간단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그런 이야기니까 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